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5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구려의 왕들의 묘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선의 왕들의 묘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글쎄요 상식이라 할까요 또는 자파학이라 할까요 막 그런 부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고구려의 왕들의 묘호가 좀 재밌다고 할까요 신기하다고 할까요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자 마당이 어제 2021년 11월 6일자로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고구려의 왕들의 묘호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묘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이라고 하면 뭐 태조다, 태종이다, 세종이다 하는 것이 이제 묘호가 됩니다. 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에 신의를 올릴 때 이제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왕들에 대해서는 태정, 태세 하면서 이렇게 좀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묘라는 것은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려 붙이는 이름이다. 그런데 고구려의 왕들의 묘호는 좀 이상한 묘호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글쎄요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에는 28분의 왕이 있죠. 네, 그래서 우선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제1대는 이제 동명성왕이죠. 주몽. 활을 잘 쏘아서 주몽이라고 했다. 또 추모왕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대는 이제 유리명왕 또는 유리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황교가 네, 라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시가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지으신 분이죠. 3대는 이제 대무신왕. 자, 이제 쭉 내려가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4대는 민중왕,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5대는 모본왕, 6대는 태조왕. 태조왕은 연세가 119세에 아마 돌아가셨는데 재위 기간이 93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하신 분이다. 우리가 흔히 고구려는 장수왕께서 오래 재위했다 해서 장수왕이라고 하는데 그분보다 더 오래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7대는 이제 차대왕.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을까요? 8대는 신대왕. 9대는 고국천왕. 10대는 산상왕. 이 정도 한자로 다 읽으시겠죠. 11대는 동천왕. 12대는 중천왕.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13대는 서천왕. 14대는 봉상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대는 미천왕.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소금장수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왕이 됐죠. 낙랑군 이제 이때 멸망이 됐다. 16대는 고국원왕. 17대는 소수림왕. 예, 좀 독특합니다. 이때 이제 불교가 중국의 전진에서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8대는 고국양왕. 그렇죠? 고국양왕. 19대는 광개토대왕. 우리가 잘 아는 호태왕. 그렇죠? 광개토대왕 빛도 있고, 그렇죠? 아주, 고구려의 거의 전성기를 구축하는 그런 분이시죠. 20대는 장수왕. 오래 살았어, 장수왕이다. 앞에 태조왕은 사실은 더 오래 살았는데, 장수왕도 오래 살았다. 좀 독특한 게, 장수왕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세자가 조다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장수왕께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세자인 조다가 결국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왕이 못 됐다. 예, 이런 이제 얘기가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다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고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다 할 때 그 어원이 이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자명왕 21대. 보니까 이때 그 연호가 명치. 우리가 명치라고 하면 일본의 명치왕, 메이지 시대 할 때, 근데 이때 벌써 이런 연호가 쓰였다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때 아마 영토가 가장 넓어졌다. 이런 모양입니다. 22대는 안장왕. 23대는 안원왕. 외우기 힘듭니다. 태정태세보다 훨씬 외우기 힘듭니다. 24대는 양원왕, 그렇죠? 25대는 평원왕. 평원왕의 이제 첫째 딸이 바보 온달이 나오는 평강공주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영양왕, 이때는 이제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사를 무찔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왕, 마지막에 이제 보장왕, 이 어간에 연개소문이 활약하고 결국 그랬습니다. 보장왕은 결국은 중국으로 이렇게 끌려갔죠. 예. 자, 지금까지 28분의 이제 고구려의 왕들을 이제 보시는데 좀 독특한 게 있느냐라는 이제 그걸 한번 뒤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그 사실은 정식 묘호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의 경우를 보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국강상이라는 것은 묻힌 곳이다. 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업적이 있다. 광개토경이 업적이다. 그리고 약칭은 또 평안왕이다. 일반 관용으로 뭐 호태왕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구려 왕들의 묘호는 광개토 대왕만 이렇게 제대로 된 묘호를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앞에서 된 그런 조금 천편일률적이면서도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묘호들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은 국강상에 묻혔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능이 국강상에 있다. 그리고 광개토경은 영토를 넓혔다. 광개토경, 지경, 국경선.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 그래서 평안왕. 그리고 훌륭하고 크시다. 호태왕.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 이외에는 다 묘호가 조금 좀 단출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묻힌 곳이라는 것은 능이 되겠죠. 능호, 능의 이름. 그것이 묘호가 된 왕들이 고구려에는 특히 있다는 것이죠. 자, 박영규라는 분이 쓴 고구려 왕조실록. 고구려는 왕조실록이 남아있지 않죠. 왕조실록은 조선 왕조실록이 남아있는데, 이분이 이제,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쓴, 여기에서 보면, 동서양 역사상 예외적으로 고구려는 능호가 묘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동서 역사상의 모든 왕들의 묘호를 다 찾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데 자료들에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좀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앞에서 본 고구려 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쓴 분의 주장에 의하면 최소 12분의 왕들은 능호 이거로 묘호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4대 민중왕은 원이라는 것은 벌판을 얘기하죠. 들을 얘기한다. 평야, 평원. 그래서 민중원에 묻혔다. 능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능이 어디에 묻혔다. 예. 5대 모본왕은 모본이라는 곳에 묻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삼국사기에 다 이런 것은 기록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국천왕은 고국천이라는 것은 내천자예요. 어떤 강변이 되겠죠. 물론 물에 묻히지는 않았겠죠. 문무왕의 수중릉처럼 그것은 아니겠지만 고국천이라는 강변이랄까 그렇게 되겠죠. 산상왕은 산 위에 묻혔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산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 위에 묻혀서 산상왕이다. 동천왕은 동천에 묻혔다. 능이 동천이다. 예. 중천왕은 중천이다. 중천 다 내천자다는 것이죠. 서천왕은 서천이다. 11, 12, 13은 동천, 중천, 서천 왕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이렇게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14대는 봉상왕은 봉상이라는 곳에 묻혔다. 이때 봉은 이제 봉화불 할 때인데 어떤 그 위에 묻혔다. 미천왕은 미천이다. 내천자다. 그렇죠? 고국원왕은 고국원이라는 벌판에 들의 이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혀서 고국원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수림왕은 소수림이란 숲을 림자니까 글쎄요. 어떤 숲이 무성한 어떤 지역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국양왕은 고국양이란 어떤 벌판인지 산인지 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묻혀 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묘호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앞에 이렇게 많은 28분까지 또 이 이외에 다른 이름인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느냐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12분의 묘호는 능호에서 왔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따져보면 좀 다른 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도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주장에 의하면 최소 12분은 이러한 묘호를 가지고 있다. 글쎄요. 저도 예전에 이것을 알았을 때 참 재미가 있다. 왕들의 이름을 재미가 있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학교 다닐 때 저는 배우지를 못해서 이런 걸 알았으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왕들을 접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고구려 왕들의 묘호에 대해서 왜 그럴까?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것도 한번 글쎄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독 5만 명을 돌파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